어떻게 하면 좋아? 고마워서. 엄마 완전 집이 새집 돼버렸어. 눈물 날라 너무 감사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도 저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바닥이 다 젖어 있었고 곰팡이 때문에 젖고 신문지 같은 거 빨아놓고 이러셨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리자인의 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를 뿌리로 내려서 다양한 사업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제 채널에 출연해 주신 건가요? 나와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부터 어딜 가세요? 오늘 좀 촬영이 있어서 네. 촬영 가고 있습니다. 무슨 촬영이나요? 러브하우스라고 네. 저희가 무료로 인테리어 해주는 그런 네. 현장이 현장이 있는데 이번이 4편째예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왜 해주시는 거예요? 아, 무료로요? 네. 유튜브로 저희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좀 나눠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나눌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인테리어더라고요. 인테리어로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좀 해봤어요. 좀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거나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들을 나눠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러버스라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아울 디자인 자체가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많이 해주잖아요. 되게 비싼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아무리 받은 게 많다고 해도 그 몇천만 원으로 그냥 무료로 베푼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죠. 솔직히 말하면 현장 하나만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디자이너가 한 명이 상주해야 되고요. 현장 시공 감리가 또 한 명 상주해야 되고요. 그럼 저희는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나 수주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 실행 비용까지 따졌을 때는 5천 정도가 비용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쉬운 건 아니지만 했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세요. 이런 영향력이 생긴다는 게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저 이 채널 보고 도배사인데 어디 집 도배를 해줬어요. 타일하는 사람인데 이 채널 보고 타일을 해줬어요.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도 퍼지는구나 하면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쭉쭉 러브하우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부터 알고 계시던 대표님이었지만 이렇게 멋있는 분인 건 처음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뭐 이걸로 괜히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들은 들리지 않았었나요?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요. 또 많이 들었던 건 내가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 저거 내가 예전부터 기획했던 건데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 막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 말씀하셨던 대표님들 중에 러브하우스 하는 대표님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물론 홍보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마케팅 영역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비용 대비해서 차라리 광고로 태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5천만 원인데 광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런 비용 태워가지고 광고할 바에는 훨씬 더 좋은 광고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 태워서 할 정도로 광고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고민해봤을 때 인테리어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정말 내가 자신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진짜 시공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11년 걸렸거든요. 기초에 충실했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라기보다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예민한 부분, 한 끗 차이를 통해서 공간의 가치를 훨씬 더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10초만 보면 레이아웃이 나오고요. 1분만 보면 이 공간이 어떻게 꾸며질지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정말 자신 있는 게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고 남들은 다 고민할 때 내가 러브하우스라는 걸 해버리고 결국 행동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직성이 좀 풀려요. 문제가 터지면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는다는 거죠. 해결책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 원인 분석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이 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 경험은 지혜가 되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통찰력도 어느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너 몇 번 시도했어? 한 달에 몇 번 시도했어? 1년 동안 시도를 365번 시도한 사람이 있고 3650번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과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시도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고민이 좀 많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회사도 잘 만들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만큼 좀 가치 있었으면 좋을까 고민들을 매일같이 하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러브하우스는 어디 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건가요? 망원동이에요. 반지하고요. 10평짜리. 사연자들은 어떻게 접수를 하고 뽑히는 거예요? 지원자를 받고요. 네. 그 지원자 중에 사연을 읽고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분들은 다들 감동을 많이 하셨었나요? 다 울고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죠. 이따가 이제 곧 볼 수 있겠네요, 그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집인 건가요?
아니요. 저 앞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대표님께서 예전에 서민가포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확실히 공중파의 위력이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후로 또 엄청 바빠졌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죠. 사실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나누면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훨씬 더 이득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기업 회장님들이 만나주시더라고요. 미팅을 가져주시고 협찬도 지원해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이런 걸 가르쳐주시는데 그 회장님들이 해주시는 조언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은 선해야 된다. 사람은 선해야 성공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분들도 심지어 대부분 다 나눔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나누면은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 해요. 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뭐야 거짓말했네 안 되네 하는데 100번 하면은 그 중에 한 번이 정말 크게 돌아오더라고요. 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게 직접 경험하니까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껴지셨나 보네요. 저는 사실 신의를 갖고 일을 항상 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창업할 때 진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애들 월급을 어떻게 주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저희 직원이 타일을 한 장을 딱 깨놓은 거예요. 새 건물인데 근데 그 한 장이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색이지니까 이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비슷한 타일로 해놓고 같은 모델의 타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건물주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수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물주 사장님이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저거 다 가려면 한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자고 있는데 계속 잠이 안 오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사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너무 죄송한데 이거 바닥 다 뜯고 다 교체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하루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래 알겠다 해봐라 해서 돈이 한 500 정도 들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타일을 다 뜯고 타일도 다 붙여서 시공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공 비용이 한 2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일대 건물을 7채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회사인데도 다 맡겨서 시공을 시켜주셨어요. 요 공사 끝나면 이 건물 전체 수리해. 그러면서 저희 회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해보고 해봤는데 안 돼. 신이 지켰는데 안 돼. 나 이제 다음부터 신이 지킬 필요 없어. 그냥 좀 더 비용 남는 거 그런 거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요 100번 중에 한 번 와요. 결국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 시도를 해야 돼요. 미친 듯이. 이건 확실합니다. 결국 운이라고도 보시는데 그 운을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던 거네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기회가 온 적이 없어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신 거네요. 버티고 계속 한 올 납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성장시킬까 고민하고 해결하고 매일같이 했던 거예요. 제가 원래 운동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자유롭게 하는데 미친 듯이 노력했죠. 실례가 안 되는 한 달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인테리어 회사만 104억 했어요. 104억이요? 네, 인테리어 회사만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104억의 매출. 100억을 우리가 매출 돌파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내가 만든 공간 얼만큼 독창적이고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고객님이 거기 들어왔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는 이런 러브하우스라든지 이런 일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카페도 냈거든요. 네. 복지를 하려고 낸 거예요. 직원들이 라떼가 먹고 싶다. 근데 회사에서는 라떼를 먹기가 너무 힘들다. 사옥 1층에다가 카페를 내겠다. 이런 걸 만들어주면 너희 너무 행복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카페를 냈어요. 이런 거에 돈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놀려서 기절하면 어쩔까? 아 기절하시면 제가 다시 일으켜 세워드릴게요. 잘 지내셨죠? 어차피 잠도 못 자고요. 왜요?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오, 이거 우리 집 아닌데? 너무 깔끔하죠? 아, 그 진짜 뭐야? 이제 싱크대도 훨씬 더 커졌어요. 이렇게 네. 하면 냉장고가 원래 여기 있어서 답답했잖아요. 오, 좋다. 일단 할머니 앉아보세요. 이렇게 채워놨어요. 이렇게. 옛날 반자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은 어디예요? 이야. 물은 안 되지. 물이 이제 안 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제 아니, 편안하게 잘 사시면 되지 뭐. 너무 고마워서 아. 우리 동해물과 할까 우리? 들어와봐. 누수를 잡느라고 방수를 싹 다 잡고요. 그래서 이걸 타일로 빤 거예요. 타일로 눌러버리려고. 여기에 그릇이랑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바꿨어요. 숟가락이랑 이런 것도. 엄마 완전 집이 새집 돼버렸어. 눈물 날라.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걱정돼가지고. 무슨 드려야 안 되겠어. 하나라도 아니요. 좀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요. 저 너무 마음만으로 너무 뭘 어떻게 감사하고. 해드려야 돼요? 아니요.
이걸 어떻게 직접 신청하신 거예요? 마포구청 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보고 계셨는데 모집을 한다는 걸 보시고 관리하는 동중에 이런 과정이 있다. 할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 직접 한번 만나봐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받고 이제 집을 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안 좋았어요. 이 집으로 하는 게 좋겠다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 선택을 하게 됐죠. 공무원들도 보시고 이렇게 맞아요. 해주실 거라 생각도 못 하셨죠? 저도요. 진짜 못했죠. 어떠세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일 때마다? 진짜 뿌듯하고 저도 저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집이 안 좋았었어요? 네 바닥이 다 젖어 있었고 네. 신발장이 아예 없어서 집 안에다가 신발을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곰팡이 때문에 젖고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이러셨었거든요. 20, 30대시잖아요. 네. 열악한 거주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진짜 많이 놀랬고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인테리어 여건상 할 수가 없고 고쳐나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표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저는 마포구청 주민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에 근무하는 고명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러브하우스 신청을 할머니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마포구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연을 네네. 아시고 접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고요. 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시는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집수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 환경이 조금 어려웠을 때 모습 대비 개선되었을 때 어머님을 모습을 보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들도 행복합니다. 좀 정말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화가 나면 야 너네가 세금 받아서 뭐하냐 하는 일이 있냐 하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신해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해주고 계셨네요. 눈높이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공무원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좋은 집이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것처럼 좋은 집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란 기능적으로 편해야 돼요. 결로도 없어야 되고 춥지도 않아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름다워야 된다.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눈에 거슬림이 없어야 된다. 몰딩도 없애고 문에 거슬림도 없애고 이 모든 걸 제어를 해버리면 공간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고객님들마다 취향이 다 있잖아요. 그 취향을 담은 소품과 제품들을 그 공간에 딱 채워 넣었을 때 디자이너와 고객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감동, 그게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작게라도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 기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노력도 있겠지만 비인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있죠. 총 4명의 귀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양평동 사장님 있잖아요. 네. 타일 다 바꿨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주. 그분이 첫 번째 귀인이신데 그분은 일거리뿐만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두 번째 귀인이 인테리어 쇼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한 달에 월 수익이 5천만 원 정도 벌 때였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고 그럴 시기였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 돈 많이 벌어서 어디 했어?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한테 행복한 게 무엇일까? 제가 그때만 해도 공간을 거의 찍어내듯이 만들었거든요. 공장처럼 아이덴티티나 디테일이나 예술적인 영역을 다 떠나서 그냥 찍어내듯이 제가 하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점점 잃고 돈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그걸 일깨워준 게 인테리어 쇼 형이었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공간을 해봐. 그게 더 의미가 있어. 라는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직원 인건비도 안 남고 거의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거든요. 돈은 못 벌지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 포트폴리오들이 쭉 쌓여놓으니까 1년 후에는요, 오는 고객이 바뀌더라고요. 기존에는 3천에서 5천 정도의 예산을 갖고 오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본 1억에서 10억까지도 쓰시는 그런 고객들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 누구예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친한 형인데 우승건축의 송재건 대표라고 있어요. 네. 제가 계속 일에만 매몰돼 있었는데 위임이란 걸 가르쳐줬어요.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거,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 정말 많은 시각화를 할 수 있었고 마지막 기인이 또 있죠. 누굽니까? 영림 회장님. 영림이랑 그 영림 몰딩 그 유명한. 이런 러브하우스 할 때 영림에서 정말 많은 후원을 해주시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들이
촌철살인이에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선해야 된다. 산에 먹을 게 없으면 쥐라도 잡아먹어야 된다. 엄청 와닿아요. 매일같이 공장을 다니시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돈 받는 게 많죠. 계속 자극을 받고요.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분들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은근히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나의 노력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감사한 거 감사한 건데요. 전 제 아들한테도 배웠는데요. 오늘 늦잠 잤는데 늦잠 자면은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 직원한테도 배워요. 대표님 하나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글씨를 너무 못 쓴다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달 후에 딱 보여줬어요. 어때? 아 이제 볼만합니다. 다 배우면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대표님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자극을 얻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어떤 걸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실까요?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서 최고가 되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이 오거든요. 과도기들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계속 파면서 내가 여기에 최고가 되려고, 제가 이번에 또 책 쓰는 게 디깅이거든요. 계속 파다 보면은 포텐이 터지면서 확 올라가더라고요. 결승 지점에 다 왔는데 포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온 상태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파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걸 성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근슬쩍 책 홍보를 하셨는데 그 책 언제 나오나요? 그 책은 이제 2월 말에 나오는데 협의 중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